안녕하세요. 가마꾼 김여사의 길 위의 문화. 대중교통은 우리가 살아갈 철학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제도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국민의 삶의 과정 속에서 상호 갈등하며 충돌한다. 책상에 갇힌 곳에서 현실을 모르는 이상을 말하고 과정의 현실에서 현상을 보는 사람은 제도에 있어서 제도를 말한다. 결과주의 제도 없는 행정은 무엇이든 다 해주는 서비스라 말하고, 현상에서 다수의 실물을 보고 느끼는 노동자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너와 나 만나는 과정의 현실에서 나의 문제인데도 내가 없는 누가 해줘야 한 이상을 말하는, 즉 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와 내가 만나는 항상 경계가 있고, 그리고 집을 나오면 항상 제도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회적 룰이죠. 근데 서비스라고 말하는 순간 객이 되어버리죠. 왜? 누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촛불혁명도 있었고 모두가 변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는 모두가 합니다.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없어져 버리죠. 누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 누가 하는 것이다, 누군가 해줄 것이다. 결국 뭡니까? 주체가 없고 행동이 없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라는 이 단어가 뭐지? 주종관계를 형성하죠. 뭡니까? 누가 해주는, 돈만 주면 누가 해주고 누군가는 해준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화된 뼛속같이 스며있어서 항상 일상적인 언어에서 무조건 서비스인데 무조건 해줘야 되지. 이 패권적 논리가 나와요. 바로 이 서비스라는 단어 하나가 대한민국의 전체를 대변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주인이 없는, 주종관계에서 왕과 종만 있는, 다시 말해서 돈을 주면 왕이 되고 돈을 받으면 종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바로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발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친절기사, 불친절기사 사례. 이게 이제 관대한 인정을 베풀면 다수가 비용을 물어야 되고, 엄정한 규정을 지키면 다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건 대중교통에서 말하는데, 대중교통은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자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를 하면서 친절하라, 인사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친절을 하기 위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뭡니까? 더 친절하기 위해서 더 성격을 안 태워야 되죠. 한 사람씩 올라오는데 진심 어린 꾹꾹꾹꾹 인사하고 절을 하려면 성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차 관객 11분 주는데 친절을 하기 위해서 3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출근 시간에 어쩌다 뛰어오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세워서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비용을 묻습니까? 이 차가 여기 와야 되는데 빨리 가버린 거죠. 9분을 빨리 와버렸으니까 그 뒤에 이 순간당 이 사람들 9분을 더 기다려야 되죠. 11분, 그래서 22분을 기다리는 성격은 화가 나고 열이 받고 하죠. 지각하고. 여기에 몇 사람, 어쩌다 한 사람 과잉으로 인해서 뭡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인사하고 친절하고 하니까 이 성격에 의해서, 뛰어오는 성격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가 모일모시 친절기사 이러면 이 돈을 줍니다. 시장 표창에다가 돈을 2, 300만 원씩 주고요. 뭡니까? 이 사람이 관대한 인정, 서비스를 베풀어서 다수가 비용을 물은 겁니다. 출근 시간에 이 한 짓을 하니까 1시간 동안, 이 차는 22분만 나오죠. 이거는 뒤차 시간을 먹어버리니까 뒤차는 또 빨라져요. 붙어버려요. 그럼 그 뒤차는 또 늘어져요. 11분 거리에 5대 정도가 이렇게 지장을 줘버립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정한 규정을 지키면 다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엄정한 규정의 정시성을 하면은 다수가 다 편안하고, 그 다수의 비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과 규정의 차이. 국민의 삶 속 과정에서는 어디서나 인정과 규정이 상호 충돌하고 있으며, 인정과 규정의 차이는 서비스와 제도의 차이,
관대함과 엄정함의 차이다. 인정하면 감정이잖아. 기분 좋고 친절하면 이 감정이거든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시대의 관대함으로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지만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서로가 지키는 제도적 엄정함에 의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시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고 제도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가마꾼 김 여사가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도는 뭔가?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는 제도주의를 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 공공재를 제도화시킨 것을 제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요, 기본 공공재는 5대 공공재라고 하는데, 물, 잠, 발, 걸, 병입니다. 그거는 어떤 기본적인 거죠. 누구나에게. 그래서 그거는 누가 많이 가져가서도 안 된다. 제도에 의해서 과점을 막고, 제도에 의해서 과잉을 막고, 제도의 경쟁을 막는 것이다. 이 과점이라고, 대중교통에서 과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간입니다. 내가 개인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승강장에 불법 주차를 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여러 사람들 자가를 끌고 나와서 대중교통의 어떤 차량 정체로 인해서 막아버리고, 그러면 개인이 다수의 시간을 과점한 거거든요. 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개인이 과점,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집은 각자 한 가족이면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채 자식 명의로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많이 과점을 가지니까 똑같이 가져야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죠. 누군가 집을 살려고 5년 모아놓은 게 그보다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건 정부에서 과점을 막아야 되는 거고, 과잉을 막는다는, 제가 앞에 지적했는데 과잉, 이건 뭡니까? 대중교통에서 과잉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노인이 막 몸이 아파서 이런데 걷지도 못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업어내려서 저 병원까지, 승강장 앞 병원까지 이렇게, 뭡니까? 보이는 과잉에 의해서. 그러면 뒤차 시간도 지난 겁니다. 그러면은 보여지는 사람들도 바빠서 조급증이 나도 이걸 호의로 보기 때문에 반대를 못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와야 될 시간이 20분이 넘으면 안 옵니다. 뭡니까? 과잉은 넘쳐서도 안 된다는 거. 경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제도주의 기초공공재, 생명, 물은 생명입니다. 잠, 주거입니다. 의료복지입니다. 교육, 뭡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교육을 하죠. 제가 왜 대중교통을 중심에 놨냐? 이동권입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어나는 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도 이동해야 되고, 아파도 병원 가도 이동해야 되고, 교육, 학교로 가도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중심은 대중교통이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제도주의 이 시스템을 짜서 보편적 사회 제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제도주의 정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통해 경쟁을 막고 균형을 만드는 것이며, 제도를 통해 국민 각자는 스스로 하는 주인적 자발성과 국민이면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자주적 논리를 만드는 사회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주변에 어떤 일이 문제가 되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 말을 하고 여러 사람의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균형의 제도가 있을 때이고, 제도가 없는 무한 경쟁주의, 힘의 논리, 자본주의는 국가 체제라고 볼 수 없다. 규제도 없고, 불법 부당함으로 해서 경쟁을 해서 많이 가져도 정당성을 주고, 많이 부당하게 불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법원에 재판 과정에서 좋은 변호사 사고 이러면은 무죄를 받고, 라면 하나 빵 하나 훔친 사람은 감옥소 가는, 이건 국가가 아니죠. 네? 제도가 없는데, 균형의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주의, 제도는 절대주의 가치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절대주의는 누구나 같은 균형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 가치의 정치는 누구나 같은 것을 갖게 하여 서로가 존중받고 인정하는 경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 서로의 경계 논리적으로 각자 의견을 만들어서 경계를 넘지 않는 그것을 바로 민주주의를 한다. 제도주의는 힘의 경쟁 논리에서 보편적 논리로서 균형의 제도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힘을 수직적 힘에서 수평적, 보편적 논리로 바뀌어간다. 보이는 모든 현상 결과이며 결과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다 껍데기예요. 과정이 끝난 결과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를 숭배하고 있죠.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사물의 본질 파이고 피자고 국수입니다. 뭡니까? 결과죠. 만들어졌으니까 형태에 만들어서 결과입니다. 결과에서는 이걸 뭘 바꿀 수가 없어요. 피자는 피자이고 파이는 파이입니다. 그러면은 과정의 본질이 뭐냐? 밀가루라는 거. 이 밀가루가 바탕의 본질이거든요. 밀가루 과정의 바탕의 본질은 여기서는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라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인, 과정, 결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결과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피자가 결과이기 때문에 피자에서 딴 걸 못 만든다. 수학적 원리로 제가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원인의 10에서 과정의 8에서 답이 16입니다. 그러면 16이 답이 틀렸는데 이건 결과죠. 결과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과정으로 8로 돌아가서 6을 만들면 답이 맞습니다. 원인의 국민, 과정의 노동, 결과. 지식은 결과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는 과정에서만의 문제가 할 수 없다. 이 지식이라는 결과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는 지식사회, 결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도주의 출발점은 어딘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바로 제도의 출발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양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하고 있는 그 제도를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자발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서는 일입니다. 너와 내가 집을 나와서 만나는 출발점 즉 이동하는 그곳에서 제도적 논리가 발현하는 곳이며 제도주의는 시간의 규칙과 비용의 균형 서로의 균형된 동일성의 경계가 누구나 같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제도주의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시간의 과정, 비용의 과잉, 서로의 경계를 지킨다. 결과주의 우리 사회 구조. 원인의 국민이 과정의 너와 내가 만나는 삶의 과정의 중심에서 제도적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책상에 갇힌 곳에서 결과에서 결과만 하는 사람에 의해 제도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원인의 국민이 과정의 노동을 해서 밥을 먹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과에서 나오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과정이 끝난 결과의 죽은 논리가 제도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고 터지면 제도 만든다고 난리를 떠집니다. 국회의원들 그지 뭘 만들어 특별법 만들고 뭡니까? 그렇게 수선 떨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은요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 포장법만 나오고 그렇게 특별의 포장법 만들고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제도의 기본 개념. 제도는 균일성, 규칙성, 균형성입니다. 제도의 3대 기본 원칙은 변동적 가변 요소가 없어 이용자는 가부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하고 스스로 지키는 선택적 공여자가 되는 개념이다. 비용의 삼위일체는 시간과 제도와 비용을 삼위일체입니다. 그죠? 시간도 돈이고 제도를 만들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돈도 아끼고 그래서 세 가지가 일체입니다. 원인의 시간과 과정의 제도 결과의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에서 비용만 보죠.
버스 요금에서 1250원 이렇게 봅니다. 기다리는 시간, 배차 간격, 이거 얼마나 빨리 가냐, 이 전부 같은 돈이거든. 그니 결과에서 본다. 대중교통의 기본 개념, 신속성, 시간, 정시성, 약속, 편리성, 사회적 비용, 이게 같은 제도의 기본 개념이나 비용의 기본 개념이나 대중교통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서비스의 기본 개념, 서비스는 불규칙하고 불균일하고 불균형성이다. 서비스 3대 기본 원칙은 인사를 하고 주문을 하고 필요에 따라 요구를 한다. 그래서 상황적 가변성에 의해 그때그때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이 서비스다.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가면 뭐 먹을지도 모르니까 어서 오십시오, 뭘 드시겠습니까? 주문을 받고 요거에 따라 이것도 해도록 저것도 주문을 하는 바로 요식업을 서비스를 하고 호텔이나 이런 걸 서비스라고 하죠. 병원을 가도 간호원들이 대면적 이걸 하니까 서비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아닌 겁니다. 제도와 서비스 차이. 제도는 스스로 선택을 하는 자의적 공여자가 되는 것이고, 서비스는 누군가 타인이 해준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제도다. 누가 해주는 것은, 타인이 해주는 것은 주문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다. 대중교통의 기본 개념. 이건 교통수단의 정의. 제가 이거는 2005년도 대구 시내버스 개혁팀에서 교수들 의의를 할 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교수들에게 교통수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분들이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탁탁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정의한다면 선택형의 교통수단과 주문형의 교통수단으로 구분합니다. 선택형 교통수단은 규칙성, 균일성, 균형성에 의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이냐, 그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제도이고요. 주문형 교통수단 불규칙하다. 택시를 타면은 어디까지 간다, 가다가 한 사람 더 탄다, 돌아가다가 합시다. 노선이 없고 규칙이 없고 돈이 정해지지 않다. 그래서 택시는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입니다. 근데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런 기본적인 구분, 이런 것조차도 제도적 서비스적 개념 정립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이죠. 제도주의 교대별. 우리 사회는 실무적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관료주의 사회이며, 실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과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인사권자의 낙하산을 타고 와서 아래 사람을 인사권이라는 힘으로 통솔하고, 아래 사람 일반 공무원 또한 임용고시로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기능적인 실무 전문성을 없다 보니까 일반적 국민적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구조적, 이게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했는 실제적인 건데, 다른 도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광역단체 실국장 평균 임기 9개월, 과장 최대 2년, 업무 실무 전문성도 사업의 연속성도 책임성도 없고, 예산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래 세 곡 부르고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하는 정책은 다수를 위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반대급부의 영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영민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만이 반대급부의 그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전임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하면은 영민원이 발생하고, 영민원의 책임은 나의 인사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일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껍데기 포장 아니면은 할 게 없다. 고무줄처럼 너리는 뭡니까? 그래서 허구안을 인도부로 까고, 그리고 간판 바꿨습니다. 전시마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정한 거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죠? 할 게 없어요. 제도적 논리가 없어도 과정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과정을 모르니까. 관료주의 사회 구조적 문제. 결과만 아는 사람, 결과에 있는 고위관료,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 시민단체,
실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국민의 삶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고시치고 해서 판검사 돼가지고 전부 그 고위공직자들이 결과만 매일 봤어요. 국민들 보편적 삶을 모릅니다. 고시 치려고 공부한다고 어릴 때부터 매일 갇혀서 친구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진 특권적 사회. 그래서 법 들고 놀다가 법공장에 가서 법 만든다. 이 대한민국입니다. 정관예우 퇴직 후 각종 비리 사법 처리된 사람들이 인맥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고 과정의 실무적 기능을 가진 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뭡니까? 노동자는 매일 같은 일을 수만 번 같은 일을 전문가예요.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노동자 권리를 짓밟는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거 뭡니까? 맨날 같은 일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걸 해가지고 점거 만들어 붙이면은요 실무를 모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회사 측에서 말하는 달콤한 그 소리 인사권은 회사 고유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노동자의 어떤 사건을 맡으면 10% 승률이 안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책상에 고시원에 갇혀서 공부만 했고 외국 가서 공부를 한 유명하다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며 외국에서 배워서 가져온 껍데기에 힘을 믿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우리나라의 가치를 갉아먹어 전부 우월주의 빠져가지고 국민을 우습게 보십시오. 외국 가도 많이 배우고 국민을 개돼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부류들 이 관료주의 사회의 그 일상화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책상에 갇혀서 힘을 믿고 결과에 갇혀서 돈만 믿고 뭡니까? 결과주의. 응? 힘을 믿고 계급적 서열에서 주종관계에서 항상 힘을 믿고 결과만 알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으니까 외양간에 묵혀서 힘을 믿는 진성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관료주의 정치 결과에 사는 관료주의 행정관료가 할 수 있는 것은 껍데기 포장하는 것이고 과정을 모르는 결과주의 제도가 하는 일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늘 제도라고 저거 하고 있는 일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 껍데기 포장에만 돈 갖다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목공하고 지방잔치제 허구한 날 뜻도 모를 잔치를 합니다. 여기 돈 다 들어가는데 어디다 사람의 돈 없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연말 되면 예산 따왔다고 전심하신 현수막 겁니다. 복지회관, 문화회관, 중복된 것을 지어가지고 뭐합니까? 그 안에서 건강 프로그램, 컴퓨터, 노래, 탁구, 댄스 다 가르칩니다. 이런 시설을 지어놓으면요 시설 관리, 유지, 보수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또 뭡니까? 젊은 아이들이 체육이나 뭐 이런 전공 과목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려면 여기서 다 하는데 장사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경제 문제가 이 제도적인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하는 것.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그런 그게 어떤 소상공인 이런 것도 차등을 주어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해야 되는데 사회적 어떤 공존적 어떤 유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재래시장 뚜껑 덮어놓고 그 밑에 대형마트 허가해버립니다. 뭡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이 삽니까? 다 죽는다 하지. 다이소 하나 생기면요. 예? 뭡니까? 주변에 문구점, 재래시장, 뭐 거룩점 2, 3천원 가지고 막 하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맨날 최저임금 올려준다 하고 그것도 10,000원 내라 하고 10,000원 아니라 100,000원 올려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 100만원 가진 아르바이트생도 알바생도 대형마트가 소비를 하고 없는
이런 사람도 다 대형마트 간다는 겁니다. 올려줘봤자 대형마트, 재벌 기업이 속한 대형마트 속으로 다 블랙홀처럼 쫙 빨려갑니다. 힘을 믿는 나라 관료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전부 이 관리도 하지 않았고요. 줄만 전용차선 줄만 끊었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현수막이 왜 이러는가? 반대한다. 전부 다 뭘 하지 마라. 태양열 발전소 하지 마라. 풍력 발전소 이게 뭡니까? 갇혀서 힘으로 뭘 하려니까 이런 1년 예산을 따가 막 쓰려고 하니까 이 주민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힘으로 뭘 밀어붙이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힘의 대결로 해서 난리가 뭉쳐져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보십시오. 이 세 칸이에요. 무단횡단 막으려고 힘으로 막겠다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시민의식을 만들 생각을 하나만 해도 되는데 세계에서 칩니다. 길바닥에 전부 칸치고 간판 바꾸고 인도부로 바꾸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빠져 맨날 이런 짓만 힘으로 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거철 되면 뭡니까? 경로당에 와가 90도 절하고 서민경제 살린다고 노래합니다. 하드웨어가 없는 나라. 국가가 컴퓨터로 가면 제도는 하드웨어이며 각종 시설물은 소프트웨어이다. 제도가 없는 우리 사회 현상은 386 컴퓨터에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아 하드웨어 용량 부족의 충돌하는 현상이다. 충돌. 과부하 걸리는. 책상의 결과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유명 저명이란 교수들 외국서 얻은 지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알맹이의 제도가 아니라 껍데기 소프트웨어다. 뭡니까? 컴퓨터 속에 있는 하드를 가져올 수 없다. 껍데기 소프트웨어만 들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는 우리 사회 전통적 국민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국민의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며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거는 벌써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란 뭔가? 보이는 것도 비용이 있고 들리는 것도 비용이 있고 잡히는 것도 비용이 있다. 화려한 것도 비용이 있고 달콤한 것도 비용이 있고 짜릿한 세상은 모든 것이 비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용이 없는 사회는 스스로 하고 알아서 하는 제도적인 사회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며 결과주의 문제이다. 누가 해주는 서비스는 비용이 있고 스스로 지키는 제도는 비용이 없다. 제도는 스스로 하는 셀프라서 비용이 없는 건 뭡니까? 결과주의. 과정에 국민의 삶 속에 과정에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결과주의. 그래서 제도 같은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서비스하는 노래만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하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제도주의 비용, 민주주의는 누구나 같은 제도를 통해 자발적 주인의식을 만들고 각자의 일상적인 자발적 행위를 통해 비용을 만드는 체제다. 자발적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제도가 있다면 내가 하는 만큼 뭐 되겠다라는 그래서 자발성이 나오는 겁니다. 집 나오면 내 손은 비용이 되고 길 나오면 내 발은 질서가 되고 덜 나오면 내 몸은 기준이 된다. 뭡니까? 요금 선수제 바로 시간 빨라진다. 비용이 효율성 빨라진다. 질서를 지키면 빨라지잖아요. 비용이라는 거. 공존에 내가 어떤 질서를 지키면 누가 본다는 얘기야. 보면은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공존, 어떤 룰이 된다는 공존의 조건이 됩니다. 스스로 하는 자발성은 시간이 되고 알아서 하는 자발성은 질서가 되고 지켜서 얻는 자발적 비용을 갖는다. 결국 스스로 하고 알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적인 논리, 민주주의는 과정에서 제도적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서로가 만나는 과정에서 하는 노동자의 과정의 논리가 다수의 논리가 되어 제도가 만듭니다. 노동자들이 늘 같은 일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민주주의는 결과주의 그런 그 관료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아니죠. 이론적 지식 과정이 끝난 결과에서 패권적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갖춰진 결과에서 하는 지식 논리는 과정을 몰라서 계급적 주종관계 서열을 지배하는 패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힘을 믿는 패권주의는 경쟁이라는 힘을 믿는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 관료주의라는 어떤 계급적 서열에 의해서 항상 서열이 지배하기 때문에 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주의 우리 사회는 책상에서 과정이 지난 죽음 결과만 알 수 있고 결과만 아는 사람이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문성이 없는 사회. 전문성이란 수만 번의 반복된 기능에 의해 습득되어지는 것이며 체감으로 습득되어진 감각적 기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논리적으로 다수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 장인들 같은 일을 하다 보면요, 원인을 알고 결과를 합니다. 과정에서. 그러나 지식사회 대한민국은 반복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책상에 갇혀서 결과의 이론 논리를 가진 사람이 전문가라 하여 행정이 하는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정책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대 벽으로 막혀있다. 현장에서 매일 운전하면 보면 시민이 불편하고 본질적 문제가 보여요. 기사들이 날 오래 한 사람들.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행정기관에 찾아가면요, 회사에다가 못 오게 합니다. 응? 밑에 공무원 하위직은요, 현장에 민원 들어오는 거 알기는 알아요. 논리적 전문성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 하니까 위에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하고 해서 위에 직접 국장이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면은요, 막아버립니다. 못 만나게.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행정 조직입니다. 그리고 윗자리 결정권을 가지는 시장이나 뭐 군수나 이런 분들이요, 대통령님도 그렇죠. 다 그래요. 소통이란 말을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소통이 안 되나? 행정의 구조예요. 꾸중 들을까 싶어 위에 전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올리려고 하면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소통한다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놔도 절대 시민들이 거기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탁 회의니 뭐니 이런 거 만들면 항상 그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늘 결과에 어떤 얘기를 하면 통계 자료, 빅데이터, 여론조사. 통계 자료는 뭡니까? 내가 오늘 일어난 이 통계를 자료화 되면 벌써 몇 달 지납니다. 빅데이터. 내가 이 공무원들하고 하는 거 교통행정에서 빅데이터에 빅데이터 말을 하길로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니까 노선을 개편하는데 대구 250만 인구 중에 하루 이용객 80만 명 중에 환승객 빼면은 60만 명 중에 3만 명 이용자 승객의 카드 사용 그 자료에 의해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개편합니다. 근데 뭡니까? 안타는 250만 중에 안타는 90만 명을 빼버리고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현금성 찾아 빼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빅데이터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늘 저거가 잘한다고 빅데이터 다 이 빅데이터마저도 지나갔어요. 이 데이터가 나오면 몇 개월 지나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끝난 결과에서 나오는 거다. 절대평가 방식.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 있는 상대평가, 서비스 평가 방식을 제도적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제도의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이 저급한 친절을 팔고 다수의 실무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가 저급한 친절을 팔고 인수를 펼쳐야 할 의사가 친절을 팔고 있다. 이게 뭡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요식업소에서 주문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 제도적 행정을 하는 균형에 있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가 진료를 하는 의사가 왜 친절을 팔아야? 네? 바로 이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제도와 서비스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누구나 실력 평가를 받는 절대 평가 방식의 사회가 되어야 자발적 기능을 연마하는,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능을 연마하는 생산적인 건강한 사회가 되고 당당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간사하게 잘 비비고 줄 잘 서고, 예? 그러면 성진하고 좋은 대접받고, 그러니까 내보다 윗자리에 항상 그것만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은 서비스라는 한마디에 제도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가 사라진다.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 이렇습니까? 따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따질 수 있는, 아니요라고 따질 수 있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다 썩어버려요. 이 서비스라는 단어 때문에 주종 관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바로 소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세 단어. 우리 사회가 제도주의, 민주주의라면 세 단어가 사라져야 된다. 친절, 봉사, 특별.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없는 언어입니다. 주인이 사는 민주주의라면 스스로 하니 친절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알았었는데 보이지 않는데 친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제도에서 하는 민주주의는 누구나 제도의 봉사라는 단어가 없다. 보편적 어떤 제도가 있다면은 누구나 많이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받쳐주고 이러면은 봉사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내 거리마다 어려운 봉사, 어려운 사람에 봉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한테 그 이름 힘든 사람 앞에 라면 주면 사진이나 찍어가고 얼마나 자존심이야. 이건 제도주의가 아니라 봉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얘기고, 누구나 같은 민주주의라면 다 같다라는 거죠. 제도에서 같다라면 특별히 화려하면 이런 자도 없다. 1%의 특별을 위해서 99%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런 단어가 없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제도는 과정의 전문성에서 나오고, 제도는 서로의 경계의 투명성을 만들고, 제도는 중심의 수평적인 사회를 만든다. 갑질주의 인사권은 회사의 공유 권한이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의 사적 갑질에 면죄부를 주는 노동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 고용노동부하고 이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짓입니다. 이게 어떤 분야의 어떤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사권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정이 있는 인사권은 공정한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제도화된, 구체성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측의 포괄적 인사권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왜 철탑에 올라가고 노동자가 자살합니까? 바로 갑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인사는 회사의 고유권입니다. 인사권 가지고 힘든데 못 버티게 하고 왕따 시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바로 사측, 갑질에 면죄부를 인사권이다. 우리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소금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사권에 의해 의용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를 지배한다. 이건 뭡니까? 인사권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 빼고는 중소기업은 거의 사측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노동조합이 사측의 면죄부를 주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함에 면죄부를 주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도주의 균형사회, 모두가 제도주의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3대 주거 지원제 실시하면요, 노인 문제, 육아 문제, 주택 문제 다 해결이 돼요. 한 집에 3대가 사니까 집이 줄어들어도 살 필요가 없어요. 노인, 고독 사는 노인 집안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육아 어른들이 며느리 없을 때 손녀 받아주면 돼요. 얼마나 비용이 적기는. 교통 문제, 대중교통 공연제. 대중교통 뭐 38% 이용하는데 한 60%만 이용해버리면 환경, 미세먼지, 환경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제도주의, 대중교통을 통한 제도주의 시스템을 딱 알아버리면요. 자동차 안 타서 버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보고 느끼고 이 충동 보면 이게 전부 내수 경제입니다. 소비 구조로 바꿀 수 있다. 대중교통을. 그리고 환경 문제, 사회 기능 지원입니다. 지금 모두가 학원 가서 자격증 무슨 자격증 한 사람 앞에 수십 개의 자격증을 땁니다. 돈 주고. 이론적 논리나 실무를 모르는. 그래서 그런데 돈 줄 것이 아니라 사회 기능, 실무 기능, 요소의 실무 기능을 사회에서 연계를 해서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거나 이러면은 실질적인 기능을 연마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그래서 2차적인 그 자기 능력에 맞는 개발된 그걸로 인해서 사회까지 진출하면 더 전문화된, 더 고도화되고 창의력이 있고 그런 교육이 된다. 왜? 학원 전신마신 학원에 보내고 부모 등골 다 빠지고 학원비 문다. 그 복지 문제, 고액진료 공유제는 MRI 같은 고액진료를 묻는 거는 여기 1차 기관에서 촬영을 했으면 2차, 3차 써라는 같이 공유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원칙적으로는 의료복지는 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본공공재가 개인 영리를 위해서 이렇게 과잉진료를 하고 다 과잉진료입니다. 노인들한테 이 병원 저래 노인들이 전부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십니다. 왜? 과잉.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다. 다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공익공유제, 공익인센티브제, 공익참여기본부, 사회단체 재정지원감사제, 공익수입자, 광고 수입자 본인 회수제, 노동계약서 등록제, 취업규칙 신고제, 이런 부분.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 문제 해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사회, 제도적인 사회로 나가야 한다. 각 분야의 수많은 직업군에서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을 명시화하고 구체성을 가질 수 있는 노동법과 취업 동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상사가 하위직에게 커피 배달을 시키고 아파트 경비가 마당을 썰고 운전기사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노동자에게 기준 없는 포괄적 노동이 적용됨으로써 기업은 사익을 위해 인사권에 추종관계를 만들어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노예화시키며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뭡니까? 바로 구체화된 노동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시키면 찍힐까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키는 대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소금이 없는 거, 부당함을 보고도 찍히면 잘릴까 싶으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국민의 권익이 되는 행정의 정책의 문제이고 관료주의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문제다. 결과만 하는 사회성이 없는 이자들 문제다. 이론 지식에 근거한 국민의 삶의 실무도 모르는 실무 전문성이 없는 결과주의 행정에 의한 문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행정 요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지금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 또한 자기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회 공여적 활동을 해야지 지금처럼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각 요소의 위원회에서 무능한 행정에 덜러리 쓰고 회의비만 챙기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 2.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은 우리 사회 구조 바탕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 결과주의 구조, 관료주의 구조를 과정주의, 실무주의, 기능주의 사회로 기능적인 사회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 사회의 바탕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제도주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과정주의 사회 구조로 바꾸는 일이며 그것은 누구나 이동하는 이동권에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일상의 삶에서 제도주의 의식을 가지고 사회성의 공존적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국민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제가 제도주의를 늘 주장하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제가 매일 기록하면서 대중교통을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하나만 바로 세우면 우리 사회가 바로 쓸 수 있다. 대중교통을 제도하면 우리 사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으로 매일 운전하는 날이면 체크하고 사진도 찍고 정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누구나 보편적 사회 서로가 인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제도주의가 가야 되고 그 제도주의 중심은 바로 대중교통을 제도적 시스템 구축하여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뭐 대중교통에서 이제 과정에서 보는 눈으로 이제 자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좀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 좀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